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요. 이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없나요? 바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실 출신이자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로 잘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이 아주 많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과 함께 그녀의 생애를 살펴보는 동시에 그녀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1755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와 오스트리아 제국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서 15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공식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황실 가족 사이에서는 세례명을 줄이고 프랑스식으로 바꿔 앙뚜아느라 불렸습니다. 합스부르크 황실에서는 독일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바꿔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독일어 억양이 강한 프랑스어를 구사했고 아버지인 프란츠 1세 역시 평생을 프랑스어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3살 많은 언니인 마리아 카롤리나와 유독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같은 날 태어나 여제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마리 크리스틴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그들은 퍽 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왕태자비로 정해지기 전까지 다른 황녀들에 비해 자유분방하게 자라났습니다. 예술, 특히 음악과 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하프 솜씨와 무용 실력은 무척이나 빼어났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자유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의 위협을 받자 오스트리아 제국의 여제이자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전통적으로 적대국이었던 프랑스 부르봉 왕가와 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5세의 손자였던 루이 오기스트의 결혼이었지요. 그녀의 나이 14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앙뚜아네트는 이때부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적대국이었던 터라 그녀를 향한 시선이 곱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집온 베르사유에서 프랑스 왕태자비로서 위엄을 보이면서 동시에 오스트리아의 핏줄임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자 프랑스 왕태자였던 루이 오기스트와의 결혼 생활도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와의 잠자리를 매우 힘겨워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궁중 관습을 이유로 들어 같은 침대를 쓰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멀리 있던 오스트리아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여제는 자신의 딸 마리 앙뚜아네트를 닥달했습니다. 얼른 아이를 가지라고요. 왕태자 부부 사이에서 자식을 보지 못하면 루이 오기스트의 동생들이 그 자리를 위협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왕태자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어요. 물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함도 있었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아이를 바로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말의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루이 오기스트의 남동생들도 이때까지 아이가 없었답니다. 프랑스 왕실에서는 왕실 일원들이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모두 공개하는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도 어릴 때부터 공개적으로 옷을 갈아입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꺼리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프랑스에는 볼에 루즈를 동그랗게 칠하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도 복장과 머리를 꾸미고 볼에 루즈를 칠했지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녀는 사치를 즐겨 프랑스 궁정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의외로 소박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베르사유 한켠에 있는 뿌띠드리아농을 농촌 마을과 비슷하게 꾸며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식물과 정원을 사랑한 아버지와 다른 왕실에 비해 목가적인 분위기였던 오스트리아 왕실에서 영향을 받은 탓이었지요. 루이 16세도 검소한 생활을 하였어요. 이 부부는 선대왕들이 쓴 예산의 10분의 1 정도만 썼다고 해요.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다는 그녀에 대한 소문은 루이 16세의 윗대 왕들의 방만한 재정 사용으로 인한 것이며 루이 16세가 집권할 당시 이미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태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루이 15세의 매춘부 출신의 정부 디바리 백작 부인은 한 세트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도자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군의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도 한몫했지요. 마침내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딸을 낳습니다. 바로 마리 테레즈입니다. 뒤이어 남자아이 2명을 출산하지요. 루이 조제프와 루이 샤르를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검소했듯 그녀는 그녀의 자식들에게도 검소함을 가르쳤어요. 어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나눠주는 법을 배웠으며 무언가를 가지고 싶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러 번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류계층의 생활을 알기 위해 그들과 같이 생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1785년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루이 15세가 디바리 백작 부인을 위해 주문한 것으로 루이 15세가 서거하자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그 목걸이가 갖고 싶었던 라모트 부인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름으로 이 목걸이를 구입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재판을 통해 라모트 부인의 사기 사건으로 밝혀지지만 이미 파리 대중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생각한 뒤였지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그녀가 첫째 마리 테레즈를 낳고 선물로 받은 소박한 푸티 드리아농이 호화로운 별장으로 가장되게 소문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1785년 루이 샤르를 낳은 뒤 잠잠해졌으나 프랑스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놓고 미국과 영국이 대립하자 프랑스는 영국에게 직이 질어 미국의 편을 들어주지요. 이 일로 인해 프랑스 재정은 결국 파탄나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 1789년 7월 14일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극으로 몰아넣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합니다. 왕권을 잃은 루이 16세는 프랑스에 남고자 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로의 망명을 계획하지요. 하지만 이 계획은 프랑스를 탈출하기도 전에 발각됩니다. 여기서 스웨덴의 페르센 백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스 악셀 폰 페르센 백작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인, 즉 정부였습니다. 언제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들은 꽤 친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로의 망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에게 위조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페르센 백작이었습니다.
망명계획이 발각된 이후부터 혁명군은 루이 16세가 혁명을 반대한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국왕의 건의는 실추되었고 프랑스 왕실 일가는 베르사유가 아닌 파리 티르리 궁전에서 혁명군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바렌느 사건이라 불리며 루이 16세가 처형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비가 프랑스 적군에게 프랑스 군사작전을 알려주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외국인 왕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파리 백성들은 분노했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그들의 자녀들은 탕풀탑에 유폐됩니다. 특히 루이 샤를은 부모와 떨어져서 구타와 고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1793년 루이 16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그는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같은 해 마리 앙뚜아네트도 콩세르주리 감옥에 이감된 뒤 공개 재판을 받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마리 앙뚜아네트이지만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자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 프랑스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더러운 반역자라는 제목이 붙어 1793년 10월 15일 결국 그녀도 사형 판결을 받고 다음날 단두대에서 참수되었습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가장되어 있습니다. 왕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고 했던 혁명군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혁명군에게 있어 프랑스의 오랜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는 아주 좋은 명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 중 최악은 바로 아들을 성추행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아들을요. 루이 샤르를 어미에게서 떼어놓고 혁명군이 그 아이를 고문하고 학대한 끝에 아이가 거짓 증언을 한 결과였지요.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어요. 이렇듯 마리 앙뚜아네트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녀의 자녀들도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세요란 말도 원래는 거리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저 아이들에게 브리오슈를 주세요 라고 한 것에 불과하지만 혁명군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소문에 둘러싸인 프랑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죽음 역시 퍽 명예롭지 못하였습니다. 왕족 대접을 받으며 단두대로 걸어갔던 남편 루이 16세와 달리 그녀는 사형수를 호송하는 마차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단두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중들의 비난까지 받아야 했지요. 사형 당일 하루 만에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버린 마리 앙뚜아네트.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상황을 본다면 사실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고귀한 피를 가진 황녀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던 그 순간까지 의연했던 그녀. 여전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녀의 잘못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녀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었습니다.